비행기에서 안내원이 예. 또 뭐 있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나만 이렇게 그래서 너무 상냥하게 얘기하시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같이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무거나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싸울 때 절대 울지 말라고. 싸울 때 장난치고 싸울 때 울지 말라고. 마음에 켜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님입니다. 오늘도 또 아리따운 여성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윗동네에서 10년 전에 달보를 했고요. 윗동네 살 때는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좀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딱 봐도 뭐 예술 쪽에 있었던 분인 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윗동네 고향은 어디셨어요? 고향은 이제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청진이요? 네, 알죠? 청진 도시 여자가 또 멋있잖아요. 아유, 네. 도시였나요? 거기서는 뭐 하면서 사셨어요? 거기서는 그냥 평온하게 진짜 뭐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뭐 못 살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다. 이렇게 밥은 먹고 살한 정도. 네. 그러니까 밥은 굶지 않고 살 정도만. 그러면 못 산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바이올린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바이올린 저는 이제 선풍금이라고 해가지고 아코디언은 많이 그쵸. 이제 기타, 아코디언 이런 거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 대중악기니까. 제가 할 줄은 몰라도 근데 바이올린 치는 친구는 제주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우려면은 뭐 어렵나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 뒷받침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야 되고 뭐 서질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집안에 아빠가 운전기사셨거든요. 운전기사면은 또 최고의 직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북에선 다 알잖아요. 운전기사 직업이. 여기는 뭐 니나 내나 다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운전기사를 하시다 보니까 뭐 크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제가 또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좀 타고난 것도 있어요. 외할머니가 예전에 일본에서부터 유명한 가수를 하셨고 집안 내력이 있네요. 엄청 예쁘세요. 외할머님이.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엄마는 또 가야금 12줄짜리 가야금을 엄청 잘 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야금 치셨거든요. 진짜 얼마나 매력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야금을 치셨는데 이제 저는 6살 때 엄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가야금 이렇게 배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에도 가야금 치려면 이게 눌러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한 번은 딱 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엄마가 그 이후로 나를 가야금을 안 치겠어요. 그때 6살밖에 안 됐으니까. 가야금을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 네.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쳤냐면 북한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태어나면 애기 궁전 뭐 이 노래. 자라나면 소년. 맞아요. 네. 그거를 제가 다 배워가지고 유치원에 이제 뭐 2월 16일 공연 그때 참 내가 거기를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진짜 머리보다 더 큰 리본을 옆에다 달고 빨간색 리본. 그쵸.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이제 내가 가야금을 쳤던 그 사진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쳤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손이 아프다고 우니까 그 이후부터는 엄마가 못 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그래서 이제 못 치고 있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9살이었는데 아빠한테 졸랐죠. 아빠 나 저 바이올린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근데 아빠가 안 해주더라고요. 음악 소설에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3년을 졸랐어요. 아빠한테. 3년을 졸라서 그러면 바이올린 배우게 되신 그렇죠. 거예요? 3년을 겨우 졸라가지고 13살 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9살부터 졸라가지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하고 바이올린 그때는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음악소서에 바이올린 이제 내 차례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겨우 아빠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운전기사시니까 여기로 말하면은 이제 난방비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나무, 뭐 석탄 이런 거를 다 내주시기로 하고 저를 이제 음악소서에 딱 넣었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버티나 보자 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정말 배우고 싶었나 봐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는데 8개월 만에 공연을 나갔어요. 바이올린 배우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공연을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남한 분들이 사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믿어요. 아니요. 그런데 재능이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재능이 있었는데다가 제가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하루에 바이올린을 딱 잡으면 이걸 놓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기본 5시간, 6시간을 켜요. 그러면 진짜 제가 그래서 3년을 배우게 됐는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치는 걸 보고 한 10년은 배우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한 분들이. 그래서 아우 제가 10년을 배웠으면 또 얼마나 멋있게 쳤을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바이올린의 매력이 또 있나 봐요? 소리가 좋잖아요. 소리가. 네. 그러니까 TV에 이제 바이올린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우리 거는. 그때 이제 바이올린을 막 누가 켜는데 거기에 매력이 한번 빠졌었어요. 9살 때. 9살 때. 저걸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았어요. 너무 힘들었고 겨울에도 힘들었고 공연 다닐 때도 북한 또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추우면서 덜덜 떨면서도 손이 다 얼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도 그냥 그 칠 때만큼 그 행복감에 너무 좋았어요. 그 공연을 주로 어떤 곳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그 회관, 우리는 이제 문화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흔히 하죠. 이제 행사, 뭐 1월 1일 행사, 4월 15일, 뭐 2월 16일, 그리고 6.25, 그리고 또 이제 김정숙이 그 12월 24일, 뭐 8.15, 이 공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죠. 야, 근데 그 공연하면 8개월 배우고 공연을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실력 같은데, 맨 뒤에 앉았죠, 물론. 아,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대단한,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13살. 13살 때요? 13살 때. 그거 떨리지 않으셨어요? 떨렸죠.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그때 겨울이었어요. 맨 첫 공연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다가 손이 얼은데다가 이제 떨리기까지 하잖아요. 이 활을 땅에 떨군 거예요. 제가 치다가 활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거든요. 다시 주워서 하긴 했는데 맞진 않았어요? 아니 때리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뇌물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제 그 1년 동안 난방비를 계속 지원하시니까 때리진 않고 이게 혼을 내는데 어떻게 혼내냐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인데 자 공연을 할 때는 진짜 이 말은 해야 되나? 하셔도 됩니다. 공연을 할 때는 앞에 관중을 사람으로 보지 마라. 삶은 소머리로 보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떠니까 이제 앞에 관중은 사람이 아니다. 저기 관중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삶은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게 얘기하면 삶은 소대가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감을 좀 준다는 게 너무 과격하게 삶은 소대가리.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나도 화를 못 내니까 속상하니까 이제 저긴 관중이 사람이 아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우리 나를 본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엄마도 가끔 앉아서 보는데 나 보겠다고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그렇죠. 네, 많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바이올린 연주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바이올린을 저희가 한번 토크 이제 시작 전에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바이올린, 아까 그 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선풍금보다는 기타의 매력을 좀. 기타도 좋죠. 그런데 또 기타랑 또 다른 소리. 매력이 있네요. 네. 야, 저는 안 빠지기 다행이지, 없는 삶에 빠졌으면 우리 집이 더 기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있는 나름대로 이제 좀 잘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탈북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그냥 저희는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도 그냥 이렇게 살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는 아빠가 운전을 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 저희 엄마는 결혼을 해서부터 평생 일이라는 건 안 해보셨고 근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차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예.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겨울에 예. 북한은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막 영하 39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아빠는 이제 월동 준비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통나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싣고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가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이게 정량을 실어야 되는데 예. 이 과적제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많이 이렇게 예.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전날에 눈이 와가지고 다음 날에 바닥이 다 얼은 거예요. 이게 눈이 다 얼어가지고 이게 얼음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가족제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데 집에 뭐 집까지 거리가 한 20분 거리를 남겨두고 아빠가 이렇게 다 오시는 게 커브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딱 도는데 요 밑에 벼랑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돼 있는 게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여기 예. 다 안전 다 돼 있고 근데 거기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근데 라이트가 또 고장 났어요. 왜냐하면 북에는 진짜 차가 부족한 나라니까 네. 차가 그 한 대 가지고 풀가동을 하니까 정비를 계속 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제 정비를 계속 하시다가 2박 3일을 나갔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2박 3일을 꼬딱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라이트가 고장이 났어요. 한밤중에 그때 새벽 2시쯤이 되었는데 라이트가 없으니까 감으로 네. 이 정도면 커브 돌면 되겠다. 그 30년 동안 오시던 길이니까 탁 커브를 도는 순간에 이게 쫙 미는 거예요. 이게 얼음판이니까 뒤에가 가속제가 돼 있잖아요. 야. 이렇게 탁 도는데 뒷바퀴가 밀리면서 이렇게 쫙 밀리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뒷바퀴가 먼저 떨어지고 이렇게 돌면서 꽈배기처럼 도는 거예요. 차가 3바퀴를 굴렸대요. 3바퀴를 굴려서 땅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처럼 핸드폰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밤새 아빠는 거기 깔려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네. 빨리 구조됐으면은 더 이제 심각하진 않았었죠. 네, 그랬을 건데 예. 밤을 새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시니까. 하룻밤을 네. 구조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이제 아빠만 탄 게 아니라 그 옆에 여기로 말하면 보이부나 그 예. 높은 직위에 있는 책임자분이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예, 예. 같이 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허리 다 다치시고 다리 다치시고 이제 지팡이 짚고 한 6개월을 다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는 이제 어쨌든 밤을 거기서 새고 다음날 아침 7시쯤에 사람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하면서 주민들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막 누가 알려주러 막 달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빠를 이제 구조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그날부터 아빠는 못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죠. 네,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셨어요? 북한이 병원이 그렇죠. 상황은 아는데 상황은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병원 갔을까. 예. 병원이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가 3개가 부러지셨고 다리도 다치셨고 머리 다치셨고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누워 계셨어요. 네. 근데 솔직히 북한에는 은행이 있어요. 뭐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지. 아무리 아빠가 돈을 벌어도 예.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도 돈이지만 아빠는 이제 물량으로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기름이라던가 쌀이라든가 네. 곡식이라든가 근데 또 저장 공간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는 이제 우리 창고에 뭐 이제 식량 같은 거 받아서 가끔 놔요. 거기 오래 있으면은 막 이제 뜨고 뭐 이렇게 상하고 하면은 제때 못 먹으니까 아빠는 이거 다 나눠주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야, 아버지 마음씨가 또 너무 좋으셨구나. 진짜 우리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욕심이 없으셨네요. 욕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아빠가 늘 지금도 얘기하시는 그때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사람이 욕심을 피우지 말아라. 욕심을 피운다고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게 다 그 옛날 속담 있잖아요. 아끼다 똥이 된다고. 예, 맞아요. 아빠가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한 정도면.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가져오면 나눠주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시장에 내다가 팔잖아요.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돈이 많이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걸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되고 팔러 그거를 메고 일부러 힘들게 갔다 왔다 하느니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나중에 그게 다 자식들한테 돌아온다.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언니가 잘 살고 있어요. 예.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탈북을 어쨌든 하게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캐리어에다가 여기로 보면 캐리어에다가 이제 벌은 돈을 이렇게 넣고서 쓰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쓰잖아요. 은행은 못 믿잖아요. 어느 순간에 엄마가 저기 캐리어에서 나보고 수영아 저기 캐리어에서 돈 얼마를 좀 꺼내와 하고서 꺼내는데 기존에 꺼냈을 때는 그냥 의자를 넣고 이렇게 서툭 이렇게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돈이. 뚝 내려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 위에다 뭘 또 올려놓고 다시 올라가서 발뒤죽 들고 이렇게 근데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돈이. 어제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갑자기 이게 뭔가 그 철이 들었다고 그러나? 순간에 뭔가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내가 또 맞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 엄마는 평생 일을 안 하셨고 아빠만 일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빠가 저렇게 되셨어? 근데 이제 옆에서 와 우리는 그때 미공급이니까 막 죽어나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아, 우리도 다를 게 없겠네 라는 생각이 순간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누워 계셔도 다 야매를 사서 이제 고치시고 하니까 근데 고치는 게 한계가 있지 이제는 이게 부러지고 하는 거는 그렇죠. 나이가 또 있으시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내가 이거를 내가 이제부터 마지꾸시를 해야 되는구나. 뭐 세대주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갑자기 뭔가 책임감 같은 게 확 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이제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해서 그때 여가담배 장사를 제가 했었어요. 그 전에 원래는 나 23살부터 여가담배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장난삼아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빠가 나한테 밑돈을 내주셨고 여가담배 장사를 계속 쭉 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장난삼아 즐기면서 했던 거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는 이런 딸들, 여자들 좀 많잖아요. 나도 중국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를 누가 이제 그 브로커들은 이제 딱 그런 거 보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브로커인데 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중국에 가면은 딱 6개월만 일하면 10년 먹을 돈을 벌 수 있대요. 그 말에 또 혹 하셨네요. 그게 혹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중국 TV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뭐 문도 엄청 멋있고 잘 사는 그런 거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듣고 아마 한 이틀 뒤에 바로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셨어요? 가서 나 6개월만 돈 벌고 나오자 이 생각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저기 캐리어에 돈이 없는 걸 봤잖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을 때도 두만강을 딱 넘었는데 넘고 나서 넘었을 땐 추워가지고 또 딱 넘어가지고 북한을 탁 내다봤더니 나 뭐지? 나 반역자. 이미 이제 넘어놨는데 넘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확 나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지. 나 이제 못 돌아가나? 못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는데 내가 이제 반역자, 배신자. 그치 어릴 때 막 총살했던 거랑 뭐 봤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확 넘었어요 일단. 근데 다시 못 갈 줄은 몰랐죠. 그때 넘고 다시 못 가신 거죠 지금? 못 갔죠. 저는 진짜 못 갈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우리 어머니랑 우리 가족을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자유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몇 년을 사셨어요? 좀 넘게 있었어요. 오래 있지는 않으셨네요. 3년 가까이 있었었어요. 일하면서. 일도 하면서 방황도 하면서 진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북한에 넘어가려고 나를 잡아가라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북한에 다시 가려고. 북한에 다시 가려고. 중국에 있으면서 힘들어서.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으로 다시 그래도 안 나가고 어떻게 한국에 올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계기가 북에서 이제 저희 가족, 그러니까 저희 사촌 오빠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제가 북에 돈 조금씩 내보낼 때 그분이 이제 심부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셨네요. 그렇죠. 많이는 못 보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보내고 연락을 해가지고 보내면서 심부름 해주셨던 그분이 어느 날 중국에 갑자기 넘어온 거예요. 자기가 연기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대요. 쫓기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 이미 남한에 넘어왔고 자기가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데 지금 발이 동상이 입어가지고 동상이 입은데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뼈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여기가 이미 동상이 입었는데 치료가 안 돼가 다 썩어서 막 이 살이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막 연락을 온 거예요. 내 사는 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돼 도와달래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엄마한테 보내려고 돈을 뭐고 했던 돈이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엄마한테 안 보내고 이 사람한테 다 썼어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걔도 북에 있을 때 도와줬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더라고요. 너무 절박하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테 돈을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 치료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또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른 셋집을 하나 구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북에 있을 때 78kg가 나갔던 분인데 몸무게가 45kg인 거예요. 너무 놀래요.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눈이 똑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변했는데 눈이 똑같아서 아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가 무슨 의사예요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내가 가가지고 닌겔을 있잖아요. 샀어요. 항생제 닌겔 이런 거 다 샀어요. 사가지고 그냥 그 사람 보고 이거 자기 혼자 손을 이거 잡으라고 이래가지고 꽉 잡으면 거무줄이 어디 있어요? 꽉 잡으면 이렇게 혈관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바늘 찔러가지고 어머야 언니 뭐 한 번도 안 배운 적이 없는데 없죠.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궁지에 몰리니까 이게 뭐든지 다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찌르다가 제대로 안 찔러서 또 다시 찌르고 했죠. 이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3개월을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해서 진짜 이 다리가 그래도 이제 독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3개월을 치료하는 과정에 이분이 나한테 나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진짜 덕을 쌓아라 라는 게 이런 거 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또 얻었잖아요. 이분이 이걸 들어가 자기 가족이 지금 다 남한에 갔는데 그때 와이프분이 하나원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나는 북에 나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진짜 정석대로만 살았어가지고 남한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밖에 없었어요. 썩어백는 세상. 판잣집에서 살고 거지 같은 이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이게 패션인 줄도 모르고 저기 돈이 없어가지고 찢어진 거 그냥 이거를 나는 고집 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가족도 없고 썩어병든 나라에 판잣집에서 내가 왜 가냐. 추워 죽겠는데 하면서 나라를 배신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빠 엄마도 저기 계시는데 하면서 막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네가 북한에서 살 때는 너의 아빠가 그래도 운전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사셨는데 지금은 네가 나가면은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중국에서 그럼 나 그냥 중국에서 있을래 했더니 네 중국에서 살면은 네 안에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네가 국적이 없으면 여기서 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그렇죠. 사람 취급 못 받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도 그렇죠. 나를 누가 뭐 몇 자리 하나 슬퍼해줄 사람도 없고 슬퍼해줄 사람도 없고 맞아요. 신고해줄 사람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개돼지죠. 맞아요. 지나가는 고양이 길고양이들처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주는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남한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국적을 주지. 뭐 집도 준대요. 그래서 판잣집을 줘요. 남한에 가면은 판잣집을 줘요. 판잣집을 줘요.
우리 집은 기아 집인데. 제쳐다. 언니 진짜.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나는 북한에 우리 집이 기아 집인데 나 기아 집에서 샀는데 판잣집에 살아. 나 북한에서 기아 집에서 살았는데 남조선에 가면 판잣집을 주는데 거기 왜 가냐고.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거짓이가게 이게 그 말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에 온 사람도 없고 중국에 친척도 없어요. 아예 오로지 빨갱, 빨갱이라 그래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그 빨간 물로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만 믿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하다가 에이 근데 다 거짓말 같아요. 또 거짓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는 상황이 어땠냐면 답답하고 세상에 이런 야 너는 어떻게 중국까지 왔니 그래도 북한 말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 뭐져라 그치. 아니 넌 도대체 어떻게 중국에는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얼떨결에 왔다. 얼떨결에 갑자기. 예. 난 6개월만 돈 벌면 10년 먹게 생긴다니까. 했더니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나원에 좀 이렇게 통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바로 직행 통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미국 쪽으로 영어를 해가지고 미국 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하나원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나하고 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야, 자기야. 이 남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라. 그대로 좀 해줘라. 너무 모른다. 그분이 고맙네요. 근데 어쩐지 알아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여기 오면요 집도 주고요. 그리고 정착금도 줘요. 그 정착금이 무슨 말인지 난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정착금이 뭔지. 정착금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돈이에요. 네, 돈이. 근데 와서 일단 임신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돈을 왜 줘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네. 그래서 북에서 듣기로는 그랬죠. 이제 북에서 남한에 넘어가면 정보를 다 빼놓고 몰래 죽여버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 엉뚱한 소리만 들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주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주고 이제 뭐 아파트도 주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나 창피해 진짜. 아니 괜찮아요 언니.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 옆에 안기 분이 계시죠? 안기 분 놈이 있죠 이랬죠. 사실은 그랬어요. 네, 사실은 그랬는데 방송이니까 분이라고. 방송이니까 안기 분업이 옆에서 지금 시키고 있죠. 지금 종이를 달달 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나는 이게 아예 무였다니까?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못 봤어요. 영화도?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 조선말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가 있던 위치는 전부 한족 사람들이었어요. 조선족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3개월 만에 말이 트여가지고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하지. 내가 그런 걸 거짓말 왜 하겠냐. 나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이거 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힘들게 있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일단 오늘 점심 뭐 나왔고 무슨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있고 사실이네? 이렇게. 되죠. 듣다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이네. 그러니까, 저기, 애기 그때 임신해가지고 갔는데, 애기 출산했는데, 애기 포대기도 갖다 주고, 뭐, 아이, 옷이랑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은 나라에 옷을 준다고? 애기를? 아니, 그니까, 하나하나 그때부터 이제 세뇌가 약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겠다. 3개월 만에. 이제는 정말 가야겠다. 이제 결심이 딱 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3개월 동안 계속 와이프랑 이제 통화하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탈북을 그래서 이제 한국행으로 오게 했죠. 되신 거죠. 네. 그러면 언니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탈북 과정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 과정이 또 이제 너무나 긴데. 길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얘기해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세요. 빠짐없이. 일단은 제가 치료해줬던
해드렸던 그분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분이랑 같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랑 브로커가 이제 있어요. 안내해주는 브로커랑.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치료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닌게를 계속 꽂으면서 가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바이올린을 어릴 적에 배우다 보니까 바이올린하고 기타를 제가 이제 식당에서 좀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있던 거를 바이올린하고 기타를 샀어요. 샀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켜면서 이제 살았는데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요. 진짜 차 타고 바꿔 타고 막 이러면 한 6시간씩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겨우 사가지고 왔는데 바이올린이 켜다가 줄이 하나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천이 끊어져서 그때부터 못 친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니, 기타도 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켜면 기타나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는 이게 건반이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바이올린 너무 힘드니까 이건 바이올린은 가물을 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노래마저 치는 정도는 다 쳐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제가 바이올린은 못 가지고 기타만 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예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차 한 칸 안에도 이제 한 몇십 명이 타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어떻게 돼서 기차는 이렇게 탔는데 안 서 있는 사람도 없고 자리 빈 자리도 없고 딱 예약석이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딱 가는데 여기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너무 지칠 때를 지쳤어요. 오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같이 간 분은 또 다리가 다쳐가지고 온 짐을 내가 다 걷어안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몸 하나도 건사 못해서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도 내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중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야바라 그러고 벙어리라고 해. 이 사람 항상 벙어리라고 그러고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문들이 투명이잖아요. 저기서 검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검열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여기 그때는 무섭다는 것보다 이게 화가 차 있었어요. 악이 차 있지. 이번에는 이게 화가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그래 내 운명이 거기까지라면 그냥 어떻게 끝까지 최선 다해보자 이러고 막 이게 화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내 짐을 몽땅 내가 걷어들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확 밀쳐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잡고 있어. 뭐 이 사람 휘청하더라고요. 그거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다 주고 나는 기타만 맸어요. 기타만 메고 그때 이제 한 10며칠이 걸리다 보니까 힘들었잖아요. 꼬질꼬질해가지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 상황인데 기타를 그래도 메고 들어가면 뭔가 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 가방에서 립스틱만 꺼냈어요. 립스틱 뭐 거울도 없어요. 이렇게 바르고 기타를 메고 기차 방송 저쪽 칸으로 저기서 지금 검 내려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칸이거든요. 이 길로 들어갔어요. 자리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태연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기타를 메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말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장거리 행위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고 말 숨소리가 저 옆에서 숨소리 애기가 이런 소리까지 다 들려요. 너무 고요해요 완전.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톡톡 들어갔는데 내 발자국 소리가 톡톡톡 소리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앉았던 마지막에 두 번째 분이 내가 봤을 때 한 5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기타 칠 줄 아세요?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안다고 해야죠. 칠 줄 모르면 왜 들고 다니겠어요? 그랬어요. 그쵸? 화가 찼으니까 말도 곱게 안 나가. 곱게 안 나가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기타를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이올린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화음집을 정도만 하잖아요. 칠 줄 모르면 왜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했어요 일단.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치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네, 상냥해졌어요 갑자기. 치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그 기차 그 칸에서 이제 조용했잖아요. 갑자기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쳤던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활기가 뭔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서 막 서로 자기 자리에 앉아라고 한 몇십 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싸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선택했냐면
기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이렇게 해가 쫙 들어오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해가 쫙 들어오고 그 옆에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 그 자리. 일부러. 그래서 해가 쫙 비치는 그 한 자리 딱인데 내가 거기 앉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여기 어떠냐면 이 주변에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삼겹으로 앉은 사람, 또 무릎 꿇은 사람, 뒤에 선 사람, 올려탄 사람에서 이 사람들이 날 꽉 이렇게 꽉 쳤어요. 이게 막 동굴이 됐어요. 언니 보려고. 굴간이 됐어요, 완전. 악기 다룰 줄 아니까. 근데 사실 희한하게 못 치잖아요. 나는 큰일 났다 했죠. 다 맸는데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내 기타 솜씨가 그렇게 현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들키기 전에 저기 있는 저 환자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언니. 내가 안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내가 이 멋진 기타 솜씨를 치기 전에 저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니까 저 우리 오빠가 저기 있는데 오빠가 환자인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 못 앉아있네. 이 사람들이 빨리 기타를 들어야 되겠는데 빨리 와서 앉으라고. 여기다 앉혀놨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제가 중국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었어요. 니원워 아이니요 이 노래를 이 사람이 엄청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막 글로 해가지고 밤새서 배웠어요. 다행히 딱 한 곡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말 배우기 전에 중국 노래부터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노래를 그때부터 거기서 치기 시작했어요. 야, 다행이다. 정말 근데 다행이네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기타를 잘 못 치잖아요. 기타를 그렇게 멋있게 치더래요, 내가. 와, 진짜 언니는 어떻게 그 기인이 돕는 거죠? 누군가 사람이 나타나지는 없어요. 않지만 없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돕는 건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계속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중국 노래를 안다고 해도 완벽하게 아는 노래는 한 3-4곡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곡은 아는데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럼 뒤에 가사는 아는데 앞에 가사를 몰라요. 그럼 뒤에부터 쳐요. 워하니 찬찬예네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그럼 앞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해요. 이 기차 안에 이게 완전 완전 음악이 됐어요. 완전. 내가 막 혼자서 콘서트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브로커가 이제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검열하고는 여기 문을 잠그고 여기 문을 잠그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벌어진 일이구나. 브로커가 지금 저쪽에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못하고. 근데 이제 내가 기타를 치는데 눈이 다 짬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계속 해라는 거예요, 나보고. 잘한다. 계속 막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를 쭉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한 명씩 검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한 사람을 검열하는 게 대충 보니까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보니까 한 30초, 40초? 그러면 내가 한 곡을 하는데 보통 3분 30초 이 정도 걸리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까지 오는 시간을까지 합하면 내가 어떤 곡을, 어떻게까지 하면은 내 이 곡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는 곡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곡 하나 남겨놓고 이 사람이 아는 곡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를 이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무슨 이거도 부르고 무슨 별거 하여튼 별로 노래를 다 불렀어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야, 진짜. 딱 와서 이 사람 딱 검열하고 이 사람 앞에 딱 왔어요. 니원워 아이니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게 앉아서 까치다리에 앉아오고 세상에 뼈밖에 안 나는 사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기 같이 온 사람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벙어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해. 아니 버스에서 벙어리를 했잖아요. 아니야, 계속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라고 하는데 자꾸 말 시키니까 이 사람 벙어리라서 말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 하고 있은 거예요. 그냥 신이 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흥분돼서 아이니 하면서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 노래를 난 그 노래를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기팀 안 해줬지만 나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노래를 꼭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어떠냐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그 사람들 다 겁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 노래. 亲爱的你慢慢飞小心前面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그 노래를 제가 남겨둬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를 내가 어떻게 부르냐면 절절하게. 이 사람이 내 노래를 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절절하게. 내가 평생 그렇게 절절하게 부른 노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저도 노래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때처럼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나 이 사람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눈을 마주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깔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의심할 거야.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亲爱的你慢慢飞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때 부르기 전에 이 사람이 검열하면서 리듬을 타는 거야. 이러면서 검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냥 나를 지나갔어요. 네, 그냥 나만 안 검열한 거예요. 이 사람도 안 검열했고. 난 이것도 신기해. 나 이 사람을 왜 안 검열한 것도 신기한데. 들으면서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네요. 나도 지금도 나는 정말 놀라운 게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검열하고 있어요. 근데 내 노래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갔어요. 저기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 흔히 차 또 후렴을 또 한 거예요. 내 제일 자신 있는 노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끝났는데 또 후렴을 친 거예요. 또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들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검열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임무니까 나가는데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막 쳤어요. 그리고 이제 문소리가 탁 나요, 뒤에서. 나갔잖아요. 그때는 어쩐지 알아요? 이게 온몸이 있잖아요. 갑자기 뒤에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손바닥을 확 긁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땀. 아, 땀. 네. 등에 땀이 났구나, 언니가. 땀이 그냥 물처럼 쫙 내려오는 거예요. 긴장해서. 그리고 어떠냐면 이 기타를 줬잖아요. 이 기타 소리 퉁 떨어졌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긴장이 누쳐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듣다가 빨리 쳐달라는 거예요. 난 내 임무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얻을 거 다 했어, 다 얘들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기운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길 떠나면서 누룽지 그때 아침에 요만큼 물에다 타서 먹은 게 다였고 기가 다 빠졌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는 하여튼 무사히 넘었고 제가 또 그 햇빛에 앉았던 이유가 거기 창문이 열렸잖아요. 만약에 날 다정하면 거기 뛰어내리려고 사실은 거기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렇죠.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혀서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 자리를 선택했었는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야, 일단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언니의 그 재능이 빛을 발해가지고 또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또 오게 됐잖아요. 그 어때요? 이제 그 거지 같은 나라 판자촌 뭐 다 찢어진 바지를 입는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비행기 처음 타봤을 거 아니에요? 어리둥절했죠. 이게 진짠지. 어머 세상에. 그 북한에는 소원이 있잖아요. 저 비행기 한 번만 타보면 소원이겠다. 어릴 적부터 그랬잖아요. 네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야, 그래도 죽기 전에 비행기는 한번 타보고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탔는데 무섭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뜨니까 무섭기도 하고 정말 밥이랑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뭘 원하냐고 이제 그 비행기에서 안내원이 또 뭐 있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나만 이렇게 그래서 너무 상냥하게 얘기하시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같이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무거나 주십시오. 근데 뭐 있다는 걸 그 음식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사실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는 게 아무거나 주십시오. 그 승무원이 또 놀랐겠어요. 뭐지? 북한 영화에서 보던 말투인데 막 이러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뭐 죽 같은 거랑 맛있더라고요. 정말 좋았죠. 저는 이제 비행기 안에 탔을 때 이게 비행기인가? 뭔가? 버스인가? 왜 자석이랑 보고 이제 이륙할 때 이제 비행기를 내가 진짜 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바로 인천공항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인천공항. 그 공항이 인천공항인 건 아셨어요? 몰랐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한국이구나. 말로만 듣던 한국이구나 왔어요. 또 왔는데 이제 처음에 그 국정원 분들인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안내랑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기부 생각만 끊어가지고 좀 무섭긴 했었어요. 또 이렇게 계속 집단적으로 계속 데리고 다녀가지고 왜 자꾸 계속 이렇게 막 끌고 다니지?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제 막 식사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물론 청원 메고 계셨지만 그 이제 단체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안기부라고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쵸. 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머리 숙이고 왜냐면 북한에서는 보위부 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 똑바로 보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보면 이 갓나 새끼 어디 누가 까라이 가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보위 지도원 생각나서 똑바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똑바로 못 봤어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워서 똑바로 못 봤죠? 못 봤어요. 아, 이것 봐요. 다 비슷한 것 진짜 같아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총을 메고 항상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왜 총을 메고 있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쵸. 군인들이. 네, 제가 한 번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게 약간씩 이제 마음이 좀 놓이니까 근데 왜 총을 메고 서 계시는 거예요? 청알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청알이 없어요? 네, 청알이 없어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저 안심하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어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국정원 안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는 또 어땠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거기서 조사받으셨어요? 이제 조사받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엄청 힘들게 조사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막 때리고 막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중국 분들이 이제 아마 북한 사람이라고 속여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진짜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깜짝 웃었어요. 웃었어요? 갑자기 웃겨가지고 난 거짓말 아니잖아요. 깜짝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중하게 지금 나한테 좀 엄포를 넣으셨는데 이제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웃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 북에서 어디서 왔으며 뭐 이제부터 이렇게 잠깐 물어보시고 종이를 주면서 이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한마디만 했죠. 예, 북에 한국부터 와서 왔는데 저희 학급에 있던 친구가 여기 남한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왔었어요. 학교 다니던 친구가요? 네,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음악소속까지 다녔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 이름이 바로 질문을 그냥 바로 질문을 들어. 그럼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예, 담임 선생님 이름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소속 선생님 이름 됐단 말이에요. 뭔가 딱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확 인자하게 변하시더라고요. 네, 인자하게 변하신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쓰세요 하고 종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아니 그 대한민국의 그 조사를 그렇잖아요. 북한처럼 뭐 소리 줄이고 욕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 알아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그 이름만 딱 듣고도 벌써 아시고, 그리고 저희 집을 이제 대충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한국부터 청진시, 뭐 수남구역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수남구역 쪽에 위치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확대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집을 집어보세요. 하시면 집이 어느 쪽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집이 있으니까 집지는 마세요.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찝지는 말래요. 그래서 그냥 어느 주변에 있다는 것만 저기 집이 있는 것만 그냥 확인하면 된다고. 딱 봤는데 세상에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국정원에 들어가서 나도 조사받을 때 나보다 우리 지역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력이 국정원 정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는 진짜 거짓말은 1도 안 통해요. 맞아요. 거짓말 하면 그 당시에는 통할지 몰라도 나중에도 떠들 통이 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헐벗고 굶주리다는 또 안기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게 없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정원에 가면 밥을 주잖아요. 네. 자율급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뷔페처럼 쫙 놓여진 걸 보고 네. 또 느낀 게 없어요? 야, 세상에 왜 북에서는 이렇게 못 먹고 살까? 이 집단이 와서 지금 먹는데 진짜 이 음식들이 정말 남아 돌아가고 맛없다고 맛있는 거를 골라서 먹고 진짜 북에서는 정말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 진짜 뭐지? 막 이게 혼돈이 갔어요. 천국이라는 게 이런 게 천국인가? 그 국정원 안에서 네.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저는 생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저는 명란젓갈. 너무 맛있죠. 그것도 통고 이렇게 놓더라고요. 네, 그대로 이렇게 으깬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거를 근데 북한 분들이 명란젓갈을 또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예. 네. 그거를 이제 하나씩 통고를 먹어도 예.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도 되니까 남기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남기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아유, 참.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한국에 오니까 진짜 이게 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점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남한에 이렇게 왔을 때는 놀랐죠. 일단은 놀란 게 너무 많았고 일단 적응을 하면서부터는 야,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뭐 말투라던가. 근데 실제 여기 말투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구나. 여긴 천국의 나라다. 처음에는 정말 만만하게 봤어요. 세상을. 세상을 만만하게 봤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근데 조금 알다 보니까 3년이 딱 되니까 만만치 않은 나라구나. 그렇지. 여기는 열심히 해야만이 되겠구나. 맞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도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나오면은 첫 직업이라는 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원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하나원에서 배운 뭐 컴퓨터 해봤자 저 컴퓨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타자 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그래도 뭐 이메일 쓰고 뭐 이렇게 네이버에 그래 검색하고 이 정도 배운 거 가지고 집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게 옛날 그 뱃불뜨기 그 컴퓨터 갖다 주신 거예요. 그걸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직업을 찾았어요. 휴대폰 이 라인 타가지고 앉아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했었어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 휴대폰 조립하는 거. 예. 그 조립을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라인에 이제 한 종목씩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니까 그렇지 맞아요. 월 딱 날짜가 되면 돈이 딱 들어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돈을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오는 과정이 7개월이라는 과정이 거쳤고 또 그때는 엄마한테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을 일을 하다 보면 화장실을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마신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내가 갑자기 119 실려 갔어요. 한밤중에. 열이 41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지? 감기인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약만 먹고 버텼는데 30분에 한 번씩 또 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심장염이 온 거예요. 물을 안 마시고 계속 그 돈 버는 정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을 못했어요. 그때 자리가 있었는데 내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고 처음에는 핸드폰 조립하는 회사에 다녀서 그렇죠. 핸드폰 조립하는 회사면은 이제 그 월급이 좀 높지 않아요? 높았어요. 그때 초창기는 150, 160 이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처음에 출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지하철 막차까지 계속 일을 하고 주말에도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한 거예요.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월급이 205만 얼마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 첫 월급 받아서 뭐부터 하셨어요?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 그래요? 제일 먼저. 받자마자 그냥 바로 엄마한테. 아유 진짜 대부분 탈북민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그렇죠. 가족이 생각나니까 또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직업을 바꾸셨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그때부터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좀 한 6개월 정도 또 치료를 받다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는 거예요. 회사에 일을 하기가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업이 있죠. 집에서 하는 거. 부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서 뭐 갖다 주면 조금씩 이렇게 하고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말 부지런히 해봐야 한 35만 원 정도? 예.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손이 익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몸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속 부업을 하고 있다가 이 부업이 점점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업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부업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업장을 차렸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돈이 됐었어요. 야, 정말 2원, 3원, 4원, 5원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돈에 그 마스크팩 예. 여러 가지예요. 무슨 퍼프 포장 같은 것도 예전에 했었고, 근데 마스크팩 있잖아요. 얼굴에 바르는 거. 이 마스크팩을 접어서 집어넣는 일이에요. 네. 네, 그걸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장당 막 뭐 3원, 5원 막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직원들 한 26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게 가게를 차려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크게 하셨네요. 제가 우리 동네에도 이제 고무 뜯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마스크팩 그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동네 애기들 보내고 동네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맞아요. 하고. 저도 애기 키울 때 첫째 어릴 때 10원씩 해요. 그 고무 뜯는 거 손톱이 집이 다 고무 냄새예요. 그 손톱이 아파요. 맞아요. 그 고무 뜯는 거 그거 저도 했었어요. 그게 힘들어요. 진짜 부업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까지 가기까지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주머니를 갖다가 이제 날라다가 처음에는 가져다 줬는데 나중에 안 가져다 주니까 제가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손이 조금 익어가지고 이번에는 요 시장 바구니 있잖아요. 이렇게 끄는 거 그걸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또 이렇게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이만한 초록 색깔 구루마라 그래요? 짐 싣는 거, 옮기는 거. 그걸 끌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땐 자동차도 없었고 거기다 싣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래도 북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아빠 엄마 손에서 이렇게 일을 곱게 자라서 일을라는 걸 못했는데 난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구루마를 딱 끌고 다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내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랑 있잖아요. 딱 보면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창피하다는 건 말도 안 되게 창피했어요. 그 심정 제가 이해해요. 그러면서도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뭉클하죠. 저도 그런 게 저도 언니 얘기 들으면서 뭉클한 게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사고가 아니고 돌아가시고 가정이 탁 무너지면서 내가 똑같은 시간대에 애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첫 차를 타고 나무 배낭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그 애 친구 2명이랑 부딪혔거든요. 내가 얼음이 돼가지고 맞아. 차는 분명히 빨리 가야 저걸 타는데 나는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옆에 그러니까 괜히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제가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때 심정은 나 진짜 내가 지금 뭐하러 지금 살고 있는 존재 이유가 뭐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맞아요. 그걸 이겨내야죠.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것까지 하다가 이제 사업장을 차리면서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그마한 차를 그다음 또 타고 있다가 그 차도 또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직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양을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차를 또 카니발로 이제 또 바꾼 거예요. 큰 카니발로. 되게 크게 네, 점점 이렇게 해서 키워갔어요. 그래서 카니발도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내 능력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업이구나 해서 사업을 바꿨어요. 이제는 다른 걸로. 다른 사업을 마스크 그 팩 그 사업을
이렇게 접고 다른 사업으로 네. 하셨어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기보다는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제조업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찍어 나오면 제가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 우리가 보면은 놀이공원이나 아니면은 하고 이런 건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뭐 방울방울 같은 거 이런 것도 찍고 또 CCTV. 이 언니 대단한 언니구나. 그런 아니야.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아니 근데 언니가 지금 말은 이렇게 되게 쉽게 그걸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왔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움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데 너무 많죠. 몇 년 만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혼자 살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이가 그때 3살 되고 5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어떡해. 나 같이 오려고 그래. 안 되는데. 진짜. 언니도 3살, 4살 때부터 혼자 키웠어요? 그쵸. 아니 갑자기 혼자 키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저도 이제 4살, 7살일 때부터 혼자 거의 키웠으니까 마음이 너무 이해되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냥 회사 일하고 또 다른 게 오히려 더 뛰어야 돼요. 진짜로. 더 부지런해야 돼요. 내일이니까. 그리고 할 일이 더 많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다 써야 되고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도 아직 나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장이니까 그래도 이게 직원분들도 이제 일하다 보면 또 이게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다 얘기하면 제가 또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힘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이제 제가 힘들다 보니까 아침 7시에 나가요. 그럼 7시에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갔는데 어린이집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다시 제 가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앉아 있어. 그리고 8시 반인가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들을 거기다 앉혀놔요. 자는 거 막 깨우는 게 너무 애처롭죠. 새벽에 깨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거기다 앉혀놓고 그다음 또 내가 막 이게 하루에 출근 아픔 이게 계속 하루에 계속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출고 준비, 납품 준비를 이렇게 막 하느냐고 해서 아이들 해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일을 했잖아요. 다 하고 나서 납품을 갔다가 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어린이집 4시 반 된 데려와야 되잖아요. 항상 가면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가슴 아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이렇게 항상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좀 이따 할까요? 나도 눈물이 나. 진짜.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싸울 때 절대 울지 말라고. 싸울 때 장난치고 싸울 때 울지 말라고. 마음 약해가지고. 애들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 엄마니까 진짜 주책바가지처럼 제가 너무 우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떨 땐 납품이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7시, 8시에 납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가게에 앉혀놔요. 그럼 아이들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자를 주문해가지고 피자를 사요. 그래 피자를 사서 차에다 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차에 타. 거기서 저녁을 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속상하다. 나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데 또 내 채널에서는 또 하게 되죠. 그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딱 태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피자를 먹고 그리고 막 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가 엄청 밀린 거예요. 그치. 차가 막 밀리고
그 사장님은 또 납품 사장님이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용서가 없잖아요, 시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이 철저하지. 그쵸. 시간 약속. 내 사정이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또 약속. 왜 아직도 안 오냐고 막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이제 데려오고 막 이 그런 구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맞아요. 그래가지고 핑계 대지 마. 네, 그리고 눈이 와가지고 이게 눈이 와서 차가 밀리는 걸 여태 모르냐고. 그럼 빨리 출발을 했어야지. 그치.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힘든데 나는 밥을 당연히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그래서 아이들은 먹여야 되니까 먹고 지금 막 가요. 근데 아이들은 철이 없잖아요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뒤에서 뭐 정얼정얼하고 그리고 휴대폰 가지고 자기네 무슨 뭐 노래도 막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뒤에서 엄마 나 심하려워, 엄마 나 물 먹고 싶어, 이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 사장한테 이게 막 한대 스트레스 받는데 애들까지 막 이러니까 이 순간에 그게 있잖아요. 순간에 확 이게 화가 나지. 어떻게 할까? 저기 앞에 가는데 오른쪽에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기둥이. 나쁜 생각했구나. 진짜 확. 예. 정말 받으려고 가까이까지 갔어요. 갔다가 이제 순간에 뒤에서 아이들이 내 핸드폰을 보는데 그 솜사탕 노래 알죠? 커다란 솜사탕. 예. 알죠.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솜사탕을 사준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사셔서 언니가. 아이고. 애들 그냥 진짜 좋은데. 언니 나도 눈물 나. 언니 진짜 힘들게 키우셨네. 저기 지금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확 터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확 그냥. 근데 뒤에서 아이들이 커다란 솜사탕한테 솜사탕을 내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솜사탕은 한 번 사주고 다음을 기약하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랬다가 확 돌린 거예요 차를. 아이들 때문에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아. 북한에 비하면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 스트레스에 모든 거를 혼자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움 받을 때도 없고. 네. 내가 원래 또 도움 받는 성격도 아니에요.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했다는 거는 집에서 바이올린만 치다가 왔는데 아빠, 엄마 그늘 밑에서만 살다가 왔는데 혼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다가 아이들까지 키워야 되고 또 사업을 벌려놨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납품을 다 하고 집에 왔어요. 왔더니 이제 밤 11시 10분인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자잖아요. 이젠 지쳐가지고 뒤에 나 지금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이 뒤에서 이러고 머리 맞대고 자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깨워야 되잖아.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주차를 하고 깨워서 이제 큰 애도 깨워가지고 막 깨워서 일어나 하고서 얘를 먼저 아들은 내려놨어요 밖에. 그리고 둘째를 또 벨트 풀리고 애가 이제는 그래도 이제 꺼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애를 막 꺼내고 이제 탁 돌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 밤에 한밤중에. 그 다음에 애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애가 대답도 안 하고 없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집에 혹시나 해서 얘가 집을 찾아갔나 집에 막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둘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막 깨웠어요. 정신 차려, 언니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빨리 찾아야 되니까 얘가 눈 떠가지고 막 나 따라 뛰어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게. 그래서 얘를 안고 뛰면 내가 급하니까 그럼 막 같이 뛰어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없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애를 부르고 했는데 옆에 건물 있잖아요. 예. 얘가 옆에 건물이 우리 집인 줄 알고 옆에 건물 6층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6층이니까. 예. 거기 가서 배를 눌러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할머님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찾아. 야, 언니 그때 언니 가슴이 얼마나 야, 철렁했을까. 나는 진짜 이 세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얼마나 철렁했을까. 얼마나 놀랐고. 야, 내가 지금 애들 때문에 사는데 그리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뭔지 알아요? 뭐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아이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딱 나가면 그 집안이 꼴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엉망진창이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쉴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고 정말 그때는 입안이 진짜 이 혓바닥에 터질 데가 없어서 못 터졌어요. 야, 전부. 제일 힘든데. 네. 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사업을 하면서 너 두 아이를 또 혼자 키우면서 굉장히 지금 뭐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도 못하게 맞죠. 그렇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아이들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또 다행인 게 제가 그 힘든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원은 잘 보냈어요. 학원은 꼭 보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둘째는 아직은 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첫째가 다행히 선생님이 어머님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 제가 학교 넣었는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에요 하시더라고요. 1학년 때? 1학년인데 너무 뿌듯했겠다 언니. 난 놀랬죠. 나는 내가 앉아서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그냥 학원 요거는 무조건 보냈거든요. 힘들어도. 그거밖에 보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 말을 듣는데 또 이게 마음이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게 생기잖아요. 요즘 또 피아노도 배우고 참 열심히 살고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 덕분에 또 이제 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많이 또 그나마 그때보다는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그쵸. 조금 언니만의 그런 어떤 여유도 좀 가질 시간은 되세요? 이제야 조금 괜찮고 이제는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막 이러면서 엄마 마사지 해줄게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배웠던 바이올린이 있잖아요. 여태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그래도 이게 계속 이게 남아있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네, 그 열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바이올린을 다시 잡았는데 제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바이올린을 다시 잡게 된 횟수가 23년 만에 다시 잡은 거예요. 까먹지 않았어요? 까먹을 줄 알았는데 그때 어릴 적에 정말 너무 열심히 했었던 덕분에 기초가 너무 단단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 바이올린으로 행사도 다니시고 네, 요즘은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또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바이올린 켜시고 하더라고요. 그 채널 이름 소개해 주세요. 채널 이름이 그라비라고 하는데요. 그라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라비가 무슨 뜻이냐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라비라는 거는 이태리 기호에 그라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느리고 장중하게라는 뜻이에요. 느리고 장중하게. 그라베라고. 그리고 하나는 또 비바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빠르고 경쾌하다라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라비라고 그만큼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라비라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되게 채널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좀 이것 때문에 많이들 못 찾겠다고. 설명을 안 해주시면은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또 모르니까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런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고 싶다면 그라비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정말 바쁘게 뭐 이렇게 공연도 다니시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꿈이나 뭐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지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피아노를 지금 너무 잘 배우고 있어요. 엄마를 닮으셨나 보다. 그걸 다행히도 정말 기특하게 닮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너무 빠르대요, 속도가. 그래서 저는 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나는 바이올린을 켜고
진짜 야무진 꿈이지만 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제무대까지 아이들이랑 함께 설 수 있는 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꼭 국제무대에 서길 바랍니다. 왜냐면 네. 이제 국제무대에 서면은 네. 방울 인터뷰가 더 언니 덕분에 그러면 더 감사하죠. 네, 더 유명해질 것 같아서 언니의 그 국제무대 서고 한 무대에서 세 모녀가 함께 서는 그날을 저희 방울 인터뷰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꿈은 또 크게 꿔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울 인터뷰 그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방울 인터뷰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제 얘기가 어떻게 마음에 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지금까지 적응해왔던 거를 그냥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앞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그라비 채널 또 와서 좀 응원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재밌기도 하고 소대가리도 나오고 삶의 소대가리도 나오고 안기고도 나오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즐거움 그리고 감동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